팔척기 그놈이 그리 사라졌다는 것도 이상하고. 풍산의 신당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하게 하자! 원한을 푸는 자는 바로 이자겠구나. 열흘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 팔척귀의 정체를 밝혀낼 것이다. 이무기 강철이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어. 열이 그 계집아이 때문에. 그 열이란 기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 10화 마지막 장면에서 여리는 팔척귀에게 납치되어 지하 신당에 감금되고 비비 앞에 나타난 풍사는 여리랑 계집애만 내게 넘겨주쇼라는 말을 남기며 충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강철은 팔척귀의 너의 적은 내가 아니라 왕가의 핏줄이다라는 발언에 혼란을 느끼며 여리와의 첫 인연이 시작된 승천 실패의 날로 기억을 돌리게 되죠. 한편 여리를 찾기 위해 별감들과 함께 지하 신당에 도착한 왕은 여리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이 일련의 장면은 이제 귀궁 세계관이 마지막 수렴의 길목에 들어섰음을 알려주는데요. 이 장면이 가진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분석해 본다면 1. 여리. 여리는 11화 예고에서 납치당한 상태지만 단순한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는 존재로 재조명됩니다. 지하 신당에 감금된 이후 여리는 비비와의 대면을 통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시험을 동시에 겪게 되죠. 여리의 표정에서 읽히는 굳건함은 넙덕의 피를 잇는 자로서 점점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세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리의 행동을 보면 납치되기 전 연옥사의 흔적을 남기며 강철에게 단서를 남기는 치밀함이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 본능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사명을 인지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행동이기도 하죠. 여리는 납치 상태에서도 여전히 중심을 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리의 선택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윤갑과의 연결을 통해 원혼과 교감하는 능력이 각성된다면 여리는 팔척귀와의 정서적 천도라는 전례 없는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전투가 아닌 감정과 기억을 통한 승부로 귀결되며 여리를 이 이야기의 궁극적 중재자로 격상시킬 것입니다. 2. 강철. 강철은 이번 회차에서 심각한 혼란과 각성의 경계에 서게 됩니다. 팔척귀의 너의 적은 왕가다라는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강철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근원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리와의 인연의 시작점이자 트라우마였던 승천 실패의 날을 되짚으며 강철은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에 맞서는 시간을 갖게 되죠. 강철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여리를 구하겠다는 목적이 아닌 왜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영웅적 역할과는 결이 다른 철학적 자기 탐구의 서사로 이어집니다. 강철은 이묵이라는 존재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인간으로서 자신을 정의해가는 과정에 돌입한 것입니다. 강철의 선택은 비비와의 대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비가 여리를 이무기의 약점으로 간주하며 제거하려는 가운데 강철이 보여줄 선택은 단순한 싸움이 아닌 정체성과 감정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이로써 강철은 진정한 승천 혹은 초월이라는 새로운 길목에 서게 됩니다. 3. 왕이정. 왕이정은 이번 회차에서 더욱 뚜렷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비와 김봉인의 음모가 점점 현실화되는 가운데 왕은 여리를 구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며 정치와 인간 사이의 균형을 찾고자 합니다. 특히 용담골 출정을 예고하면서 왕의 태세는 단순한 명령자가 아닌 참여자로 변화합니다. 왕 이정의 행동을 보면 가계도 추적과 팔척귀의 정체에 대한 탐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고 잘못된 역사로 인해 희생된 영혼들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죠. 왕 이정의 선택은 귀궁 세계관 내에서 사법자와 공감자의 경계에 선 인물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킵니다. 김봉인과 대비를 제거하는 정치적 결단 외에도 여리와 강철을 보호함으로써 정의로운 통치자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4. 비비. 비비는 이번 회차에서 충격적인 반전의 주체로 등장합니다. 그동안 강철의 이무기적 본성을 이끌어내는 조력자처럼 보였지만 여리를 납치한 뒤 이무기답지 않다며 강철을 비판하는 모습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비비의 표정에서 읽히는 냉정함은 이제 인간에 대한 실망과 이무기의 정통성을 모두 품은 갈등의 결과입니다. 비비의 행동을 보면 열의를 고의로 고립시켜 강철을 시험하려는 태도가 뚜렷합니다. 이는 단순한 납치극이 아닌 이무기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강압적 실현이자 정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비비는 인간을 잡아먹는 과거의 존재였지만 그 본능을 억누른 상태로 등장했고 이번 회차에서는 다시 그 본능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비의 선택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강철과의 감정선 그리고 열의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비비 역시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비비가 강철의 감정에 의해 흔들린다면 악역으로의 전락이 아닌 경계인으로서의 운명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바탕으로 11화에서 전개될 사건들을 예측해 본다면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강철과 비비의 정면 대면을 통한 감정 대결입니다. 비비는 열의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그녀를 납치했고 이는 강철을 이무기로 되돌리기 위한 실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철은 이제 이무기라는 본능적 존재보다 열의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적 감정을 선택하고 있죠. 두 존재의 가치 충돌은 곧 정면 대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철은 비비에게 열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이에 비비는 강철이 진정한 이무기라면 인간 감정을 끊고 승천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물리적 전투가 아닌 존재론적 전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강철은 이무기와 인간이라는 이분법을 거부하고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정의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팔척기와의 대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서사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열의의 감정각성을 통한 팔척기와의 접촉입니다. 열의는 납치된 상태지만 넙덕의 기운을 이어받은 자로서 원혼들과의 교감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팔척기가 원래 왕가의 희생자였다면 열의는 귀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의는 팔척기와 직접 접촉하며 물리적 대결이 아닌 감정적 소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의는 융갑, 막돌 등 과거 귀신들과의 연결을 통해 팔척기의 생전 기억을 엿보게 될 수 있으며 그 기억 속에 숨겨진 왕가의 죄와 진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열의의 능력이 천도로 이어진다면 팔척기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이무기와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끌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개는 열의를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영적 치유자이자 판결자로 격상시키며 서사의 중심축으로 완전히 이동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왕 이정의 정치적 단두대 선언입니다. 왕은 열의를 구하려는 개인적 목적과 함께 대비와 김봉인의 반역을 응징하려는 정치적 판단에 돌입합니다. 특히 팔척기 왕가 희생자라는 가설이 맞는다면 왕가는 자신들의 업보를 스스로 청산해야 할 사명을 지니게 됩니다. 왕 이정은 이를 외면하지 않고 최후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입니다. 왕이 용담골 출정을 선언한 것은 단순한 현장 조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왕실의 정통성 회복, 반역자 처단, 귀신과의 전쟁이라는 3중 구조를 동시에 해소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전개는 왕이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닌 귀궁 서사의 마지막 칼날로 기능하게 될 것이며 그의 한마디 한 행동이 전체 전개를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종합 전망 11화는 열의, 강철, 왕 이정, 비비의 충돌과 분기점이 극대화되는 회차로 인물 간의 감정과 정체성 그리고 운명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귀궁 11화는 인물 개개인의 정체성과 운명이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열의는 넙덕의 피를 이은 자로서 팔척기와의 대면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각성할 가능성이 높고 강철은 이무기와 인간 사이에서 정체성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비비는 이 선택을 시험하는 존재로서 단순한 악역이 아닌 본능과 감정의 중재자로 떠오르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왕 이정은 정치적 결단과 개인적 책임을 동시에 짊어진 주체로서 이야기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비비는 열의를 정말 제거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강철의 감정을 시험하는 걸까요? 팔척기는 왕가의 누구였을까요?
여리는 과연 자신의 힘으로 그 분노를 천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철은 결국 이무기로 승천할까요? 아니면 인간으로 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예측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다음 전개를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가 되겠죠. 다음 회에서는 아마도 비비와 강철의 갈등이 폭발하고 여리가 팔척기와 대면하며 진짜 정체가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왕 이정의 단두대 선언과 김봉인의 몰락이 예고되며 귀궁의 마지막 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여리의 감정각성과 경기석 그리고 연옥사의 흔적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